우리 136쪽의 말하기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휘를 좀 살펴볼게요. 자, 여기 참이라는 말이 나와요. 참이라는 말은요, 정말, 진짜 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진짜, 이거는 리얼 또는 리얼리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건요, very처럼 써요. 그죠? 아주, 매우, 굉장히, 무척, 엄청나게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뭐 더 많이 있지만 이 정도 알아두시면 불편하지 않을 겁니다. 자, 정이 많다라고 얘기했어요. 정이라는 것은 따뜻한 마음이라고 했죠. 따뜻한 마음. 손님이 와서 밥을 먹습니다. 밥을 많이 드세요. 더 줘요. 또 더 줘요. 이런 정이 있고요. 손님이 가요. 손님이 가면 음식을 또 싸서 이렇게 줍니다. 그리고 손님이 차를 탈 때까지 거기 가서 잘 가요 이렇게 하는 것을 정이 많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아들 같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자, 제가요 지금 나이가 41살입니다. 제 아들이 있는데요. 제 아들이 7살이 됐어요. 7살이 됐는데 저는 원래 아이들이 싫었어요. 아이들은 귀찮아요. 싫어요. 시끄러워요. 말을 안 들어요. 정말 싫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들을 낳고 7살짜리 아이들, 내 아들이 아니지만 아이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걸 보면 예뻐요. 왜 예뻐요? 제 아들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아, 내 아들처럼 예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주머니들도 그렇죠. 아주머니들도 자기 아들하고 비슷한 나이의 아이들을 보면, 사람들을 보면 아들 같아요. 그래서 더 챙겨주고 싶어요. 예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한국에는 아들 같다, 아들 같아서 더 챙겨주고 싶다, 더 잘해주고 싶다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정이 깊어지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정이라는 것은 점점 이렇게 커지다 라고 얘기하는데 커지다라고 하지 않고 깊어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랑 또한 그렇습니다. 사랑도요 이렇게 점점 커지다 라고 하는데 커지다라는 말도 쓰지만 사랑이 깊어지다 라는 말을 더 많이 씁니다. 더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싸다라는 말인데요. 싸다는 포장하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어떤 물건을 싸다, 포장하다. 우리 집에 손님이 왔어요. 음식이 남았어요. 음식을 이렇게 싸서 줍니다. 싸주다, 포장해주다 라고 얘기하죠. 친구를 만났습니다. 친구를 만나서 어디에 갔냐면 식당에 갔습니다.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어요. 밥을 먹고 자, 우리 집에 가자. 그래서 친구 집에 갔습니다. 친구 집에 가니까 엄마가 있었죠. 그죠? 그런데 이 엄마가 어서와 라고 한 다음에 이 친구와 나에게 내가 맛있는 음식을 했어. 그러면서 여기에 맛있는 음식을 줍니다. 맛있는 음식. 저는 지금 배가 불러요. 배가 부르는데 맛있는 음식을 또 주시면서 너무 친절하게 해주셔서 거절하고 싶었어요. 친구 어머님, 저 배가 불러요. 먹을 수 없어요.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말할 수 있어요? 아니요. 그래서 거절하고 싶어요. 거절할래야 거절할 수 없었어요. 거절할래야 거절할 수 없었어요. 정말 배부른데 더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갈 거예요. 우리 집에 갈 건데 어머니께서 음식이 또 있어요. 그러면서 음식을 이렇게 포장해서 주셨습니다. 이 어머니는 어때요? 정말로 정이 많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음식을 주고요. 또 포장도 해주셨어요. 얼마나 정이 많으시길래 그렇게 챙겨주시는 걸까요?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얼마나 정이 많으시길래 그렇게 챙겨주시는 걸까요? 예, 어머니가 정이 정말 많아요. 한국 사람은 정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느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13과 한국인의 사고방식 말하기. 한국 사람들은 참 정이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어제는 저녁을 먹고 친구네 집에 갔는데 친구 어머니께서 맛있는 음식을 만드셨다고 하시면서 또 먹으라고 주셨어요.
그리고 집에 올 때도 싸주시길래 받아왔어요. 그래요? 정말 정이 많으시네요. 네, 아들 같아서 주신다고 하시는데 거절할래야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정이 많아서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정도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자, 다음은 137쪽 듣기 부분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간단하게 내용과 어휘를 살펴보고 바로 들어볼게요. 자, 초콜릿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 초콜릿은 정말 맛있어요. 그죠? 하지만 살이 찝니다. 초콜릿을 정말 좋아하는 여자가 있어요. 그런데 초콜릿이 있으면 먹고 싶어요. 하지만 참아야 됩니다. 왜요? 살이 찌잖아요. 요즘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친구가 여행을 갔다 와서 초콜릿을 선물해 줬습니다. 나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참아야 돼. 참을 거야. 이렇게 참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너무 맛있어 보여요. 참을 수가 없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참을래야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먹게 됩니다. 참을래야 참을 수가 없어요.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우리라는 말을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해요. 내 학교, 내 교실, 내 친구라고 하지 않고요. 우리 반, 우리 친구, 우리 학교, 심지어는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의식이라는 말을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유대감도 어휘 시간에 배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국 사람의 사고방식, 한국인의 사고방식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처음 젓가락을 사용했습니다. 젓가락을 사용하면 어떻게 사용하지? 젓가락을 처음 사용하면요 어색하죠. 어색합니다. 어색해요. 그래서 이렇게 어색합니다. 그런데요 계속 사용을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요 반복하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자꾸 또는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꾸 사용하면 이제는 아주 잘해요. 아주 잘하는 것을 자연스럽다. 계속 반복해요. 자꾸 사용하면 자연스럽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라는 말도 처음에는 이상해요. 왜 내가 아니라 우리예요? 라고 어색합니다. 그런데 계속 자꾸 사용하면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듣기 부분을 읽고 문제도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듣기. 메이 씨와 에릭 씨의 대화입니다. 잘 듣고 들은 내용과 같으면 O표, 다르면 X표 하세요. 에릭 씨, 이게 뭐예요? 초콜릿이에요. 저희 고향 초콜릿이 유명하거든요. 우리 엄마가 이번에 한국에 다녀가실 때 사다 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사오셨어요? 필요한 게 없냐고 하시길래 다 같이 나눠서 먹을 수 있게 초콜릿을 많이 사다가 달라고 부탁드렸어요. 한국에서는 다들 이렇게 나눠 먹는 게 정이지요. 저도 언제부터인가 이렇게 함께 나눠 먹는 것이 익숙해지고 참 좋아졌어요. 정말 맛있네요. 요즘 살이 쪄서 걱정인데 정말 맛있어서 참을래야 참을 수가 없네요. 맛있지요? 저도 우리 가족도 모두 이 초콜릿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에릭 씨는 우리 엄마, 우리 가족이라는 말을 잘 쓰시네요. 저는 아직 우리라는 표현이 익숙하지 않아서 잘 못 쓰겠어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라는 말을 사용하면 더 가깝고 가족과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정과 우리라는 단어를 참 좋아해요. 그래서 자꾸 사용하다 보니 이젠 익숙해졌어요. 맞아요. 더 따뜻한 마음이 드는 건 사실이에요. 메이 씨도 더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게 사용하게 될 거예요. 자, 우리 듣기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먼저 OX 문제를 풀어볼게요. 1번, 에릭 씨는 엄마께 초콜릿을 사다가 달라고 부탁했다. 맞나요? 네, 나눠서 먹으려고 사다 달라고 했습니다. 메이 씨는 우리라는 표현이 익숙하지 않아서 싫어한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좋아합니다. 좋아하다. 그래서 지금은 좋아하다. 그러니까 X가 되겠죠. 메이 씨는 우리라는 표현이 따뜻하다고 생각한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에릭 씨가 좋아하는 한국인의 사고방식은 무엇입니까? 정을 얘기했는데요. 정은요, 음식을 나눠 먹는 것. 근데 여기에 함께 나눠 먹는 것 이렇게 들어가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는 것? 우리라고 얘기하는 것. 우리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 것. 이런 한국인의 사고방식이 마음에 든다, 좋아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다음 138쪽 읽기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휘를 좀 살펴볼 건데요. 사물놀이가 나와요. 이 사물놀이의 사는요, 진짜로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자, 여기 보시는 그림처럼 이렇게 네 가지 악기, 네 가지 소리가 나는 물건, 악기라고 하죠. 네 가지 악기로 연주를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사물놀이 공연을 하겠죠. 공연을 하면 사람들이요, 어때요? 그래서 와, 재밌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와 하고 같이 이렇게 춤을 춥니다. 이런 것들, 사람들이 움직이는 모양을 반응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면 어떤 말을 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하겠죠. 제가 A를 말하면 B를 말합니다. B가 반응이 되겠죠. 제가 어떤 말을 하면 여러분들이 하하하 웃어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반응이 되겠죠. 앞에서 공연을 하면 여러분들이 박수를 치거나 환호성을 지르는 것, 이런 것들을 반응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한국에서 이렇게 공연을 하면 관객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같이 이렇게 춤을 춥니다. 그런데요, 이 어깨가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춤을 추는데 이런 것들을 어깨춤이라고 얘기해요. 어깨가 위아래 이렇게 위아래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을요, 들썩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들썩이다, 들썩 이 얘기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배려하다 라는 것은요, 바로 써드릴게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다. 다른 사람이 불편하면 도와줘요. 다른 사람들이 힘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는 것, 이런 것들을 배려하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임산부가 있어요. 임산부는 힘들어요. 그러면 여기 앉으세요. 임산부를 생각해 줍니다. 장애인 있어요. 장애인 있으면 문을 열어줍니다. 문을 열어서 나갈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생각해 주는 것, 배려라고 얘기를 하죠. 열광하다 봅시다. 열광하다는요, 먼저 K-팝 얘기를 봅시다. 요즘 BTS나 뭐 엑소 이런 아이돌 그룹이 나오면 사람들이 와 이렇게 하지 않죠. 와 너무 좋아 이렇게 하죠. 이런 것들을 열광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열광하다. 자, 우리는 지금 한국인의 사고방식을 얘기하고 있고요. 정, 따뜻한 마음이죠. 그리고 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흥은요, 열광, 신나다, 즐겁다. 그래서 이런 마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한국인들의 사고방식 중에 흥이라는 것은 어떻게 표현이 됩니까? 지금은요, K-팝이라는 문화, 방금 얘기했던 BTS, 엑소, 그리고 걸그룹들, 이런 K-팝 문화에서 잘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표현되다라는 말을요, 비슷하게 발현되다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계를 봅시다. 세계 속에 이렇게 한국이 있는데요. 한국의 K-팝 문화가 어디로 갑니까? 전 세계로 이렇게 나갑니다. 전 세계로 나가는데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뻗어나가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뻗어나가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이렇게 벽이 있어요.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이렇게 벽이 있는데 어떤 벽이 있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한국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나라 사람들은 한국어를 몰라요. 한국어를 몰라요. 한국어를 몰라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언어의 장벽, 언어의 큰 벽, 언어의 장벽이라고 하는데요. 언어의 장벽이 있습니다. 그러면 못 가겠구나 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이 장벽을 이렇게 넘어서 갑니다. 왜요? 한국어를 몰라도 이 음악을 같이 즐길 수 있습니다. 이 신나는 마음, 흥을 같이 즐길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가 있으니까요. 이 읽기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국인의 흥. 한국 전통 공연인 사물놀이 공연이나 마당놀이를 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공연을 보는 사람들의 반응을 본 적이 있습니까? 어깨춤을 들썩이며 공연을 보는 것만이 아니라 함께 즐기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한국인은 흥이 많은 민족이라고 말합니다. 말이 안 통해도 그 리듬과 느낌만으로 소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과 배려라는 따뜻한 이미지를 가진 한국이지만 전 세계를 열광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진 것이 한국인의 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흥이 K-팝에서 잘 발현되어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흥이야말로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 한국의 문화를 세계로 알릴 수 있는 한국인만의 사고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읽기 문제를 같이 풀어봅시다. 읽기 문제는요. 역시 OX 문제네요. 1번. 한국인의 사고방식 중에 하나로 흥이 있다. 네, 맞죠. 정과 흥이 있습니다. 흥이 있고요. 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의 사고방식은 정과 흥을 얘기했죠. 흥은 K-팝과 같은 한국 문화에서 찾아볼 수 있다. 네, 맞죠. K-팝에서 잘 발현되다라는 말로 표현됐습니다. 자, 그래서 5가 되겠고요. 한국 사람들은 함께 공연을 즐기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아니요. 좋아한다. 좋아한다가 되겠죠. 그래서 X가 되겠습니다.